랜덤 데이트를 마치고 돌아와서도 현숙과의 대화를 곱씹어 봅니다. 그러다가 아하! 유레카! 이유를 발견했어요. 순자와 재밌게 데이트를 하고 돌아와 보니 이제야 이유가 보이는 겁니다. 현숙은 내가 순자를 선택하고 고백하고 했던 것들을 다 알고 있잖아. 여자들끼리 다 공유하니까 순자를 선택했던 사람이 갑자기 자기를 선택했으니 의아하겠구나. 순자가 혹시 현숙한테 내 얘기를 했나? 여자들 사이에서 나는 순자의 남자구나. 어쨌든 현숙은 순자를 신경 쓴 게 확실해 보인다. 순자에게 확실하게 선을 그어야 될 것 같다. 그리고 멋있게 현숙에게 나타나는 거야. 나는 이제 다 정리했고 너밖에 없어. 이제 네가 나를 받아주던 아니던 네 선택이야. 야,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멋진 로맨스 드라마가 됐죠. 자, 그럼 순자에게는 어떻게 얘기할까? 순자가 너무 상처받지 않을까? 아, 사과를 해야 되나? 아니야. 나는 너를 선택하지 않겠지만 그것 때문에 사과하지는 않겠다. 아, 이런 말이 멋있네. 그래, 이게 바로 남자 주인공다운 멘트야. 그렇게 하자. 비로소 준비가 끝난 영식은 마침내 순자를 불러냅니다. 안녕하세요. 연프방정식입니다. 오늘은 지난 리뷰에 이어서 29기 영식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할 건데요. 지난 리뷰에서는 2일차까지 영식의 멘트와 행동들을 영식으로 빙의해서 분석해봤죠. 오늘은 3일차로 시작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앞에 1부에서 좋아요 안 누르셨다고요? 이번 영상 보시고 다시 가셔서 눌러주시면 됩니다. 3일차 아침은 남자방에서 영호와의 대화로 시작합니다. 여기서도 약간 뚱딴지 스킬이 좀 나오죠. 빛과 소금 중에 무엇이 되고 싶어요? 이런 질문을 해요. 그런데 막상 영식은 영호의 대답에는 관심이 전혀 없어요. 대화가 유연하지가 않죠. 갈 길이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영식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준비한 쪽으로만 대화를 해야 돼요. 영호가 빛이 되고 싶다라고 대답을 해요. 그런데 그 이유를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영식은 그 대답에 대해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자신의 답, 소금이거든요. 소금에 대해서 말할 거거든요. 준비해 놓은 답이 있습니다. 그걸 빨리 마무리하는 게 우선순위죠. 이런 게 바로 영식의 대표적인 대화법 되겠습니다. 이미 결론이 있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다시 말해 대본이 정해져 있죠. 그 대본 외에 애드립은 귀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그것에 대해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아침 식사 자리에서는 또 한번 발끈하는 모습이 보여지는데요. 자기가 그 전날 밤에 갯벌에 다녀온 것을 자랑하고 있었는데 정숙이 그런 데는 아무도 안 간다 막 정색을 해요. 그러니까 영식이 발끈합니다. 내 모험담을 무시했어? 반항심이 확 드는 거죠. 그래서 영식은 정숙님이 한번 가보세요. 이따 밤에 저랑 둘이 가요. 즉흥적으로 질러버립니다. 이건 누가 봐도 발끈해서 하는 말임이 분명한데요. 옆에 있던 형 누나들이 마치 데이트 신청인 것처럼 놀립니다. 장난치는 거죠. 이거 그냥 놀리면서 재밌다고 박수치고 논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또 마음에 쌓여요. 상상의 날개를 또 펴기 시작합니다. 어떡하지? 나 정숙 마음에 없는데 내가 실언을 했나? 이런 생각이 들어버린 거죠. 네, 그래서 오류를 싫어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네, 내가 뭔가 오류를 하나 저질렀구나 마음속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오류를 고치기 위해서 나중에 바닷가에서 데이트 신청을 한 다음에 정숙에게 굳이 찾아가서 사과를 합니다. 다시 낮으로 돌아와서요. 마음에 없는 정숙이 아니라 현숙을 불러냈을 때 현숙은 마음에 있었죠. 영식이 뭔가 적극적으로 해보려는구나 생각을 했어요. 농구 좋아해요? 라는 질문을 합니다. 현숙은 농구 보기 또 좋아하고 수업까지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본의 시작이 농구 좋아해요고 아마도 영식의 대본상으로는 현숙의 답변은 네, 농구 좋아해요. 뭐 이 정도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현숙이 조금 색다른 답변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궁금한 게 없습니다. 나는 빨리 이 대본대로 진행을 해야 돼요. 좋아하는 팀이 무슨 농구팀이냐, 수업은 언제 들었냐,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면 나는 빨리 이 대본대로 해야 되니까. 지금 저기 게임룸에 농구하러 가자고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화의 방향이 시작 전부터 정해졌고 이대로만 가야 합니다. 영식이 끝없이 재밌고 흥미로운 말을 대본대로 이어갈 수 있다면 모르겠지만 이런 식의 대화법은 상대를 지치게 합니다. 내 말을 듣고 있지 않다는 걸 알거든요. 알게 되거든요. 꽃그림 그리기도 저는 좀 그랬어요. 미리 다 짜온 판이잖아요. 아마 나는 솔로 오기 전부터 준비한 나름의 이벤트였을 것 같은데요. 드디어 실행할 타이밍이다 이렇게 느낀 거죠. 현숙을 불러내서 자신의 시나리오대로 그림을 그리게 시킵니다. 너무 뻔하게 보이긴 했어요, 저한테는. 그리고는 얼른 자신의 현숙을 그린 그림을 주고 내가 제일 좋아하는 꽃은 현숙이야. 그리고는 또 부끄러워요. 이 부분이 웃긴데 너무 부끄러워요. 할 거 다 했으면 대본이 끝났으면 더 이상은 이제 할 말이 없잖아요. 대본상으로. 더 이상 계획된 게 없어요. 그러면 도망갑니다.
항상 바로바로 도망가요. 뭔가 대화가 끝나자마자. 어쨌든 현숙과의 데이트는 어쩌면 영식에게는 다시 없는 기회일 수도 있었습니다. 현숙이 다행히 낮에 있었던 농구, 그리고 꽃그림 대화, 거기서 호감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데이트만 성공적으로 끝낸다면 둘의 관계가 더 발전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즈음에 인터넷에서도 영식과 현숙이 결혼 커플이라는 소문이 또 돌았죠. 그러니까 데이트를 잘 하는구나. 아, 그래서 실제 연인으로 발전하고 결혼까지 하는구나라는 기대도 좀 했어요. 그런데 뚜껑을 열고 보니까 정말 소름 끼쳤죠. 나는 솔로 역사상 손꼽히는 최악의 데이트 중 하나가 되고 말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다들 아실 텐데요. 네, 이제부터 또 영식에게 빙의 돼서 데이트를 한번 재구성해 보겠습니다. 영식이 데이트를 앞두고 현숙을 찾아왔어요. 현숙이 방에서 나오는 모습을 확인하자마자 뭐가 그리 급한지 쌩 하고 혼자 가버리죠. 부끄러웠던 거예요. 예, 부끄러워서 그런 거예요. 그냥 머릿속이 하얘질 겁니다.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1대1 데이트 처음 하는 거잖아요. 나는 "데이트 나가자." 이렇게 부르러 간 거고 불렀잖아요. 내가 할 일은 끝났고 '아이 부끄러워. 도망가자.'가 된 겁니다. 숙기가 너무 없는 어린이들이 보여주는 행동이죠. 뭐 어찌저찌 현숙이 불러 세웠어요. 그래서 같이 걷게 되는데 너무 긴장한 나머지 실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현숙을 정숙이라고 잘못 부르는 거예요. 뭐 어찌어찌 막 얼버무리긴 했어요. 하필이면 정숙과의 갯벌 사건, 뭔가 일이 있었죠. 그래서 얼버무리긴 했는데 이때부터 이름을 잘못 부른 실수가 자꾸 생각나는 겁니다. 이렇게 시작 때부터 데이트가 엉망이 된 거죠. 자기 계획에서 벗어나 버린 거예요. 그래서 데이트 초반에 그 이상한 분위기를 설명하는 뭐 정설은 영식이 정숙과 있었던 일로 너무 신경을 써서 마음이 내내 불편했다. 뭐 이렇게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인터뷰도 했죠. 근데 저는 또 하나의 가설을 얘기해 보려고 해요. 영식은 실제로 마음이 불편해서 말을 안 하고 인터뷰 초반의 분위기를 그렇게 망친 게 아니라 그런 상황을 연기했다. 그렇게 마음을 쓰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싶었을 뿐이다. 이런 가설입니다. 자, 볼까요? 이름을 잘못 부르는 실수를 했어요. 오류를 싫어하는 영식에게 이건 정말 너무 큰 사건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명해야 될까? 아, 나는 머리가 아프다고 해야겠다. 갯벌 가자고 했던 일로 너무 신경을 써서 내가 너무 스트레스 상황이라 이름을 잘못 부를 정도로 실수를 한 거다. 이런 거죠. 차에서도 한마디도 안 하고 갑니다. 차에서 이런 얘기 해야지 이런 대본을 미리 준비했을 것 같은데 사용하지 않습니다. 나 지금 스트레스 상황이야. 티내고 있었다고 봐요. 식당에 도착했는데 촬영 준비 때문에 대기하라고 하죠. 영식은 본격적으로 연기를 시작합니다. 현숙은 그래도 뭔가 대화를 시도하려고 하는데 영식은 원래 상대가 정한 주제로는 대화를 이어나가지 못하잖아요. 영식은 그냥 네, 아니요로 짧게만 답하면서 대화를 끊어버리는 모습을 반복을 하죠. 네, 스스로가 정한 주제가 아니고 관심 있는 대화가 아니기 때문에 대화를 이어나가지 못합니다. 네, 그러다가 골치 아픈 척 연기를 하기 위해서 시트를 젖히고 누웠다가 문득 현숙이 약사라는 게 생각이 났어요. 문득이 아닐 수 있습니다. 계획된 거일 수 있어요. 얼른 일어나서 갑자기 타이레놀을 먹습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하죠. 하루에 8개 이상 먹으면 안 되는 것으로 알아요. 이러면서 타이레놀을 사탕 까먹듯 까먹습니다. 현숙이 놀라서 지금 머리 아프세요? 라고 물었는데 살짝 여기서 고민하는가 싶더니 그게 아니라 습관이라고 답합니다. 요 말이 되게 이상하실 거예요. 근데 저는 딱 저 어렸을 때가 생각이 난 게 제가 딱 이런 말을 하던 때가 있었거든요. 타이레놀을 굉장히 자주 먹었어요. 그때 뭐 편두통이 있다 뭐 이런 핑계로 자주 먹었는데 정말 습관처럼 먹었거든요. 그럼 사람들이 "오, 너 약을 많이 먹어. 뭐 타이레놀 자주 먹어." 그러면 "아, 뭐 습관처럼 먹어." 나는 뭔가 내가 조금 좀 으쓱한 기분이 들었다는 게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런 말을 종종 했었습니다. 어렸을 때. 그때가 생각나네요. 나는 타이레놀을 그냥 습관으로 먹는 대단한 사람이야. 약사 앞에서 말도 안 되는 과시를 하고 그리고 나서 하고 싶었던 변명을 시작합니다. 아, 나는 갯벌 사건 일로 마음이 무겁다. 나는 장난이었는데 정숙이 당황한 것 같아서 머리가 무겁다. 저는 여기까지가 전부 모두 현숙의 이름을 정숙으로 잘못 부른 자신의 오류에 대한 해명을 하기 위해서 하는 연기였다고 보는 거예요. 네, 아무튼 우여곡절 끝에 식당에 들어갑니다. 현숙이 "진짜 얻어먹어도 돼요?" 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거 밥 사줘서 고맙다는 표현이잖아요. 그런데 "그럼 가짜로 얻어먹어요?" 라는 황당무계한 답변을 합니다. 현숙의 말이 질문이 아니고 고맙다는 말이잖아요. 영식은 나름 라임을 맞춰서 언어 유희, 농담을 한 것으로 이해가 되긴 하는데요. 웃기지 않죠.
영식이 말투가 좀 공격적이고 무례하잖아요. 의도치 않게 현숙을 긴장하게 만듭니다. 어쨌든 영식의 머리 아픈 연기는 잘 통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사실 현숙도 영식이 정말 정숙 때문에 머리가 아파서 컨디션이 영 별로구나. 그렇게 믿고 싶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이 이상하고 무례한 데이트를 설명할 방법이 없었거든요. 너무 자존심 상하죠. 영식이 계속 말이 없자 현숙이 다시 확인을 합니다. 기분이 안 좋아 보였는데 정숙님 때문에 마음이 걸려서 그러신 거예요? 이 평범한 질문 한마디에 영식이 또 괴랄하는 반응을 합니다. 뭐? 정숙님 때문이냐고? 말을 이상하게 하네. 왜냐면 영식은 늘 멋진 사람이고 싶어하는 낭만이 있죠. 감수성이 예민한 중2 마인드에 매의 눈으로 이제 트집을, 오류를 잡는 장기가 있으니까 현숙이 또 걸려들었습니다. 영자가 계속 걸려든 것처럼요. 영식이 반박을 해요. 정숙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이다라고 정정을 해줍니다. 정숙이 잘못한 건 하나도 없다. 다 내가 잘못한 거다. 이렇게 현숙의 틀린 말을 정정하면서 쿨하고 멋지게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싶어 합니다. 아, 딱 중학교 2학년이죠. 그런데 이건 현숙이 한 질문에 대한 답이 전혀 아니죠. 현숙은 기분이 안 좋아 보였는데 마음이 걸려서 그런 거냐 물어봤잖아요. 그런데 질문에 대한 답을 안 하고 현숙의 틀린 말을 정정만 해줍니다. 쿨하고 멋지게 보이고 싶어서. 네 질문 자체에 틀린 문구가 있으니까 그 틀린 문구를 고쳐주마 이거잖아요. 답답한 현숙이 다시 묻습니다. 아, 그니까 정숙님 사건 때문에 이렇게 고쳐 물으니까 정숙님 사건이 아니라 영식 사건 때문에 그런 거죠. 이렇게 또 정정하고 나옵니다. 아, 현숙 입장에서 뭘 더 할 수 있나요? 현숙도 그냥 포기합니다. 멋쩍게 웃고 포기해버리죠. MC 이경은 이때 영식에게 놀라서 영식이 멘붕이 온 게 아닌가라는 말을 하는데요. 제3자는 아무리 봐도 이 대화법이 도저히 정상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 이후로도 현숙의 대화 시도는 눈물겹게 계속되는데요. 계속 좌절됩니다. 패키지 여행 대화도 사실 처참하게 진행이 됐어요. 영식이 현숙을 무안주려는 의도는 없었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영식의 눈에는 뭔가 시비를 걸 만한 꼬투리가 뭐 오류가 보이나 봐요. 보통 사람의 눈에는 그냥 시비거리가 전혀 아닌데 그걸로 꼬투리를 잡고 대화를 흐려버립니다. 결과는 뭐 대화는 전혀 진행이 안 되고요. 또 영식의 말투가 기본적으로 딱딱하고 무례하기 때문에 상대를 면박줄 의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의 기분을 상하게 합니다. 네, 현숙의 대화 시도를 처참히 뭉개버리면서 12조를 일관하면서 계속 다크하기만 했던 영식의 표정이 갑자기 천진난만한 어린아이처럼 밝아지는 순간이 있었어요. 바로 MC 이경의 공깃밥 돌리기 개인기를 성공하면서부터인데요. 이게 그 미스터 추 춤을 췄을 때랑 같은 상황이죠. 조금만 박수를 쳐주거나 칭찬할 분위기가 나오면 표정이 바로 환해지고 텐션이 쭉 올라가는 스타일입니다. 그 칭찬이 사실 뭐 형식적이거나 뭐 조롱이 섞여도 상관없어요. 그 뉘앙스가 영식에게 특별하게 중요해 보이진 않고요. 어쨌든 현숙과 데이트에서 가장 화난 표현이 바로 밥 공기 돌리기 개인기에서 나왔으니까 현숙은 실망하죠. 뭐 이게 도대체 데이트는 엉망인데 그거 하나 성공했다고 이렇게 좋아하는 꼴을 보자니. 뭐 이렇게 돼서는 현숙은 정말 완벽히 마음을 접은 것 같았습니다. 영식은 데이트 초반에는 말을 많이 안 했지만 후반에는 자기가 노력을 많이 했다라고 인터뷰를 했죠. 자화자찬을. 정숙에 대한 걱정으로 말을 많이 못했다 인정하는 것으로 봐서 저는 굳이 이렇게 인정을 해? 연기가 틀림없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확실히 오류를 싫어하는 결벽주의적 성격이 있어요. 현숙의 이름을 잘못 부른 자신의 오류를 정당화하기 위한 연기 되겠죠. 좋아하는 사람 앞이라서 더 말을 못한 것 같다라는 인정도 하는데 이거는 솔직히 얘기한 것 같습니다. 이것도 자신의 오류를 정당화하기 위한 변명이 맞고요. 그런데 그 말의 빈도수만이 문제가 아니고 말투나 자세, 대화법도 문제가 많았거든요. 말을 많이 했다 적게 했다만이 문제가 아닌 거죠. 정말 그 학교나 사회에서 영식의 말투나 대화법을 고쳐주거나 지적해준 사람이 아무도 없었나 봐요. 그게 아니라면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걸 어떻게 본인은 전혀 감지를 못하죠? 어쩌면 남자들에게는 큰 문제가 없고 여자들을 상대할 때만 문제가 있어서 근데 연애 경험이 거의 없으니 이제 고쳐줄 기회가 없는 거죠.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부디 이제 이 방송을 보면서는 거울 치료가 잘 되었기를 바라봅니다. 나중에 광수하고 상담을 해요. 뭔가 이상했거든요. 근데 정말 문제의 본질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데이트가 너무 짧았나? 뭐 이런 헛다리만 짚고 있고요.
그러니까 마음이 조급해져서 별 내용도 없는 이행시 편지를 전달하는데 뭐 나름 개그를 하나 쳐서 오히려 완전히 독이 되고 말았습니다. 뭔가 사과를 기대했던 현숙이었는데 의미 없는 숙오했어요 편지는 정말 더 암울하다 이런 생각이 들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영식은 전혀 몰랐죠. 저 편지로 현숙의 마음을 돌렸다. 우리 둘이 연결된 것 같아서 너무 좋았다 이러잖아요. 네, 4일차 때 영호, 영수, 상철이 열심히 아침밥을 만들어서 여자들에게 나르는데 영식은 왜 동참하지 않았을까요? 자신이 너무 있었나요? 어젯밤에 이행시 줬으니까. 아, 나는 보통 쪽지가 아니고 이행시를 줬어. 센스 있었어. 자만하고 있었죠. 밤에 행복했고. 현숙이 공용거실로 와서 영식을 불렀을 때 영식은 정말 상상도 못했던 것 같아요. 여기서는 현숙이 뭐 좀 잘못했다고 보긴 하는데요. 거절하는 자리인데 어디 뭐 가서 좀 따로 얘기를 하지. 문 앞에서는 좀 너무했죠. 그만큼 사실 조금도 더 같이 있기 싫었던 거 아닌가 싶은데요. 옆에 있는 것 자체가 몸서리가 쳐질 정도까지 상황이 악화된 게 아닐까 싶었습니다. 영식님이랑 더 잘 맞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저보다는 다른 분들을 알아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라는 말이 끝남과 무섭게 아, 네, 알겠습니다 하면서 바로 문으로 들어가 버리죠. 왜냐하면 영식은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었거든요. 상상하지도 못했어요. 고백이든 대화든 미리 상상하고 한번 시뮬레이션을 돌려보지 않은 상황에서 영식의 대처는 뻔합니다. 묵묵부답 아니면 그냥 빨리 그 상황에서 도망가! 뭐 이 두 가지 선택밖에 못해요. 충분히 성숙하지 못해서 상황 대처 능력이 부족한 어린이들이 하는 선택이죠. 만약에 현숙이 영식을 좀 더 멀리 데리고 가서 방에서 얘기했다면 아마 묵묵부답 한 30초, 1분 아무 말도 못하고 있다가 뭐래도 생각해서 후속 질문을 좀 했을지도 몰라요. 뭐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대화 장소가 바로 문 밖이었잖아요. 영식에게 너무 쉬운 선택이 바로 보였어요. 문이 보였어요. 그 안으로 도망가면 이 어려운 상황을 종료하는 거거든요. 네, 이런 상황에서는 어린이들은 100% 바로 도망가기를 선택을 하죠. 현숙의 거절에 놀란 영식은 일단 그 자리에서는 도망쳐 왔지만 그 충격이 하루 종일 계속됩니다. 혼자서 계속 생각을 해요. 현숙이 그런 말을 한 의도가 뭘까? 자신의 논리 전개에 오류가 없어야 되거든요. 그 와중에 일정은 또 바쁘게 돌아가니까 랜덤 데이트 선택이 있었고 영식은 순자와 랜덤 데이트에 걸렸어요. 뭐 ATV 타고 재밌게 놀았죠. 그때는 뭐 신나게 노느라 잠시 걱정을 잊지 않았을까 생각도 해보는데요. 랜덤 데이트를 마치고 돌아와서도 현숙과의 대화를 곱씹어 봅니다. 그러다가 아하! 유레카! 이유를 발견했어요. 순자와 재밌게 데이트를 하고 돌아와 보니 이제야 이유가 보이는 겁니다. 현숙은 내가 순자를 선택하고 고백하고 했던 것들을 알고 있잖아. 여자들끼리 다 공유하니까. 순자를 선택했던 사람이 갑자기 자기를 선택했으니 의아하겠구나. 내가 공용 거실에서도 순자랑 얘기를 많이 했나? 아, 불러낸 적도 있었지. 순자가 혹시 현숙한테 내 얘기를 했나? 아, 순자도 나한테 어느 정도는 호감이 있겠지. 여자들 사이에서 나는 순자의 남자구나. 순자의 남자로 보이겠구나. 어쨌든 현숙은 순자를 신경 쓴 게 확실해 보인다. 아, 순자에게 확실하게 선을 그어야 될 것 같다. 그리고 멋있게 현숙에게 나타나는 거야. 나는 이제 다 정리했고 너밖에 없어. 이제 네가 나를 받아주던 아니던 네 선택이야. 야,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멋진 로맨스 드라마가 됐죠. 자, 그럼 순자에게는 어떻게 얘기할까? 순자가 너무 상처받지 않을까? 아, 사과를 해야 되나? 아니야. 나는 너를 선택하지 않겠지만 그것 때문에 사과하지는 않겠다. 아, 이런 말이 멋있네. 그래, 이게 바로 남자 주인공다운 멘트야. 그렇게 하자. 비로소 준비가 끝난 영식은 마침내 순자를 불러냅니다. 영식이 다짜고짜 자기가 생각해왔던 대사를 치죠. 결론만 얘기하면 일단 사과는 안 할게. 순자가 너무 놀랐죠. 뭐, 얘가 나한테 뭐 잘못했나? 놀라는 순자에게 영식의 대사는 계속됩니다. 여지는 주고 싶지 않아. 아휴, 정말. 순자는 어안이 벙벙합니다. 누가? 너가 나한테? MC들도 단체로 멘붕이 와요. 또다시 뭐지? 뭐지로 연발합니다. 순자는 아까 데이트 때도 지금도 확실해 합니다. 생각하는 사람 중에 영식이 너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굳이 영식은 나는 나도도 아니고 나는 생각하는 사람 중에 순자님이 없어 라고 못을 박습니다. 순자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표정이에요. 영식 입장에서는 조금 꼬였어요. 왠지 모르겠지만 순자가 자신한테 미련이 있다고 착각을 했던 것을 그때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데이트 때는 몰랐고요. 그러나 영식에게 그런 어떤 사소한 변화에 대응할 만한 순발력은 없고요.
그냥 자신이 준비해왔던 대사를 끝까지 밀고 나가는 겁니다. 준비해왔던 대본을 수행했죠. 마쳤어요. 영식은 이제 비련의 주인공처럼 센치해집니다. 금방이라도 눈물이 터질 것 같아서 남자 주인공이 울면 안 되는데 영식은 또 순자를 버려두고 도망가요. 이런 말을 남깁니다. 그냥 영고백 1차임으로 해. 마치 헤어지는 연인들 사이에서 내가 나쁜 놈이었어. 그런 걸로 해. 다 나 때문이었던 걸로 해. 뭐 이런 것처럼 말이죠. 영식이 그렇게 쌩 가버리니까 순자는 정말 황당하기 그지없습니다.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서 영자와 현숙에게 이 황당한 상황을 털어놓습니다. 영자가 듣고 나서 영식이 좋아하는 사람은 현숙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현숙도 근데 의아해해요. 아침에 분명히 거절을 했고 영식이 아, 네, 알겠습니다 라고 했거든요. 이때 영식이 방문을 두드립니다. 현숙을 찾아왔어요. 현숙과의 대화까지 이미 다 대본에 짜여져 있잖아요. 그 첫 번째 관문이었던 승자는 통과했고 이제 현숙과 대화할 차례죠. 현숙을 불러내는데 현숙이 놀래서 차단하려고 해요. 제가 할 얘기 없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현숙은 영식을 무서워하는 상태거든요. 영식은 그래도 잠깐 얘기하자고 하고요. 현숙은 피곤하니까 내일 하자고 합니다. 현숙의 얼굴 표정이 완전히 굳어 있어요. 결국 영식이 잠깐 들어가겠다고 허락을 받고 순자와 현숙이 있는 테이블에 같이 앉습니다. 영식은 갑자기 자기를 벌레 보듯 하는 현숙의 표정을 보고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알았어요. 재빠르게 머리를 좀 굴려봅니다. 아, 순자가 벌써 얘기했구나. 내가 순자를 거절했는데, 정말 가혹하게 거절을 했고, 순자가 상처받았구나. 그래서 바로 현숙에게 털어놨구나. 현숙이 나를 나쁜 남자로 오해하겠구나. 아, 위기다. 빨리 해명하자. 이런 생각이 든 거죠. 순자님이랑 싸우고 온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말로 잘 해결하고 왔다. 나 순자님에게 못되게 한 거 아니다. 이런 말을 하고 싶었던 거죠. 듣던 순자도 또 황당해합니다. 전혀 그런 거 아니야. 순자가 말하죠. 현숙도 난 그렇게 생각한 적 없는데요. 라고 차갑게 얘기해요. 그렇게 생각한 적 없으니까 이제 할 얘기 없는 거죠? 현숙의 이 말은 제가 듣기에도 좀 아팠습니다. 비수 같은 한마디였죠. 현숙의 감정 상태가 정말 무관심에서 저기로 돌아섰다는 게 확연히 느껴졌어요. 영식은 당황하죠. 어떻게 된 거지? 머리를 굴려보는데 상황이 이해가 안 됩니다. 현숙은 아까 자기가 했던 말이 너무 심했다는 걸 깨달았고 다시 살짝 완곡하게 말합니다. 그렇게 생각한 적 없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들어가 쉬세요. 처음부터 이 정도로 했으면 나았을 텐데 너랑 할 말 없어. 이건 좀 너무 셌죠. 어쨌든 영식은 당황했는데 당황했어도 자신이 원래 생각했던 대본은 쳐야 돼요. 대사를 해야 돼요. 그것 때문에 오늘 이 모든 과정을 거쳐왔잖아요. 그래서 진행합니다. 저는 아예 안 되는 거예요? 현숙은 난감해하죠. 아침에 분명히 거절했는데 그게 제대로 이해가 안 됐구나. 이렇다면 내가 이 남자를 과연 이해시킬 수 있을까? 낭패감도 좀 들어요. 그런 현숙을 보던 영식이 그냥 솔직히 얘기해도 돼요. 저는 순자님한테 아예 안 된다고 그랬어요. 결국 자신이 준비해온 모든 대사를 다 오픈하고 현숙에게 보여줬죠, 마음을. 바로 옆에 순자가 듣고 있는데도 순자를 아예 안 된다고 했다라고 다 까놨습니다. 현숙은 어렵게, 정말 어렵게, 네네네, 라고 아예 안 되냐는 질문에 그렇다, 아예 안 된다라고 답을 해줍니다. 영식은 답변을 들었고요. 원하던 답변은 아니었지만 그 답변에 대해서 더 이상 준비한 대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답변이 끝나자마자 인사도 안 하고 답변도 안 하고 아무 말도 없이 쌩 일어나서 나가버립니다. 꼬여버린 상황 자체에 대처가 안 되죠. 일단은 후퇴해야 되는 거죠. 도망가야 되죠. 다음날 5일차 인터뷰를 보면 현숙의 강력한 워딩이 효과를 본 것 같은데요. 영식이 드디어 자신의 상황을 분명히 이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몰라요. 5일차에 어떤 반전이 있을지. 분명한 건 영식은 계속 시나리오를, 대본을 쓰고 있고요. 뭔가 돌파구를 찾아볼 겁니다. 물론 그게 정답이 아닐 가능성이 크지만요. 자, 이상 영식으로 빙의해서 본 영식의 솔로나라였습니다. 어떤가요? 영식이 좀 더 이해가 되시나요? 저의 일관된 결론은 하나예요. 대화 스킬도 부족하고, 사회성도 부족하고, 공감력도 부족하고, 눈치도 없죠. 부끄러움은 많은데, 오류는 또 매우 싫어해서 자꾸 시비를 걸고 싶고, 감성은 풍부한데, 아직은 그냥 원초적이라서 세련되게 표현을 못해요. 이 모든 것을 어우르는 단 한마디 결론입니다. 영식은
어리다. 어려도 너무 어리다. 아직. 공부 잘해서 대학 잘 졸업했고 좋은 직장에 다니는 어엿한 사회인이 됐지만 아직 정신 연령은 중학생 같다. 그래도 남자들과의 관계는 비교적 수월해 보입니다. 어쩌면 여자들과의 관계에서 유독 중학생같이 행동하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연애 부족이고요. 경험 부족입니다. 어려서부터 이성과의 관계를 쉽게 만들어가는 사람이 있고요. 영식처럼 많은 경험이 필요한 경우도 있죠. 이번 나는 솔로 출연을 계기로 영식이 좀 퀀텀 점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방에서 연애에서도 완벽한 성인이 된 의젓한 모습을 좀 보게 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상으로 2부에 걸친 영식 특집 리뷰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세요. 지금까지 연프방정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